자, 여기 보시면 보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원래 성이 닐슨가 그래요. 에, 닐스 맞아요. 이거였나? 아이인가 이아인가? 이아인가 아이인가? 모르겠어요. 이건가? 뭐라고?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닐스 보어라는 사람인데 아주 그러니까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업적으로 뭐 노벨상을 타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의 그 연구 결과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요거예요? 네, 이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단어 공부를 하나 할 텐데 여기에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이드로제닉.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이드로제닉. 정답. 하이드로제닉이 무슨 뜻일까요? 정답. 정답. 왜 대답해봐요. 뭐? 정답. 아니죠. 저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 확실히 독특한 건 맞는데. 행위예술. 행위예술이요? 뭐 좋아요. 자, 어쨌건 뜻이 뭐냐면 전자가 하나뿐인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전자가 하나뿐인.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 슈쇼는 원자번호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러면 전자 몇 개 있어요? 정말 한 개 있죠? 한 개 있고요. 그 다음 힐륨은 원자번호 2번인데 그럼 힐륨은 전자 몇 개 있어요? 전자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그 두 개에서 얘를 1 플러스로 만들면 전자 몇 개 남아요? 하나 남죠. 그 다음 3번 원소는 누구예요? 리튬이죠. 자, 그러면 3번이니까 전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이걸 다시 2 플러스로 만들면 전자 몇 개 남아요? 하나 남죠. 하나. 그 다음 4번 누구예요? 베릴륨이죠. 베릴륨은 전자 몇 개 있어요? 베릴륨은 전자 4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 플러스를 만들면 전자 한 개 남겠어요? 3 플러스겠죠. 그럼 더 안 써봐도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래서 각 원자마다 전자들이 있을 텐데 전자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을 싹 다 쥐어뜯은 그런 이온들을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을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유, 자, 보세요. 자, 증명 과정. 보호의 결론을 어떻게 이제 증명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내용을,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수리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보호가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장을 수리적으로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모델링. 뭐를? 여기에 있는 수소 원자 모델을. 자, 모델링 할 때 어떤 표현을 쓸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바로 Z E 플러스 짜잔. 자, 이게 누구냐면 바로 원자 핵이 되겠습니다. 자, Z라고 쓴 물리량은 뭐겠어요? Z라고 쓴 건? 우리 계속 했잖아요. Z가 뭐예요? 자연과학에서 화학이나 물리에서 Z는 보통 뭐로 써요? 뭐예요? 제또 원자 번호요. 여러분 긴장하고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학교 들어가서 피봅니다. 진짜 피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안 하시면 진짜
얘기했죠. 동의대 이런 데 간다고. 어? 그러면 그 보통 일반 계고 가는 것보다 못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근데 그 창원이나 경남이 그런 종류의 학교예요, 사실은. 창원하고 경남은 대학 입시가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긴장 안 하시면 진짜 동의대 이런 데 갑니다. 동아대 이런 데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물을 때 아무런 답을 못 한다. 이거는 앞에 예습이고 복습이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심각한데. 그러니까 그거 뭐야 조금 저 경각심을 가지세요. 알겠죠? 2년 후에 막 엉엉 울지 말고 아니 2년 후가 뭐야 한 달 후에 엉엉 울지 말고 잘 봐요. 자 원소 기호를 X라고 할 때 왼쪽 아래쪽에 쓰는 게 Z고 왼쪽 위쪽에 쓰는 게 A라는 표기가 있었죠. 이때 Z가 뭐였어요? 이게 원자 번호고 A가 뭐예요? 질량수. 그래서 A, Z 이런 표현은 일관되게 쓰고 있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원자 번호가 Z면 그 안에 양성자 몇 개 있어요? 핵 안에. Z개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E 플러스라고 한 건 누구의 전화량이겠어요? E 플러스는? 양성자의 전화량이겠죠? 양성자가 Z개 있으니까 핵 안에 전체 전화량은 ZE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여기에 지금 전자가 몇 개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상황만 생각하니까 여기서 요래 전자 궤도를 하나 가정을 하고 거기에 보시다시피 짜잔 한 개의 전자를 이렇게 가정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E 마이너스로 썼으니까 전자라는 건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이 전자의 질량은 ME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녀석의 여기서 뱅글뱅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등속 원운동을 한다 라고 보는 가정을 했는데 등속 원운동을 하면 슉 이런 식의 접선 속력이 있겠죠? 그 접선 속력을 여기서 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짜잔 핵으로부터의 거리 요거는 R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기하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요 거리 벡터하고 접선 속력 벡터는 당연히 수리적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이 되겠죠. 제가 원 궤도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여기서 질량 m인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데 그게 등속 원운동을 하고 그때 접선 속력은 V라고 하자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그래서 보는 어떤 과정을 생각했느냐? 첫 번째, 자 모델에서 두 번째 이 여기서 저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있겠죠. 왜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있겠어요?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요. 알겠죠? 그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여기서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그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웠죠? 구심력의 뜻이 뭐예요? 구심력의 뜻이 뭐예요? 바로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이죠. 그래서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여기서 이제 구심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얘가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원래는 얘가 이리 가고 싶었던 거야. 가려고 하는데 끌어들이니까 이 녀석의 그 전자기력, 그 전자기력 때문에 가려고 하는 힘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끌어내려고 하는 경향성이 합쳐져서 얘가 결국 뱅글뱅글 돌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방향, 원래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과 이게 뭐냐면 가해지는 힘이 수직이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죠. 물리 시간에 배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여기서의 인력은 물리 시간에 배운 무슨 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정정기적 인력 좋고요. 사람 이름 있죠? 정정기적 인력을 그렇죠. 쿨롱 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쿨롱 인력이 저 전자가 핵 주변을 도는 구심력으로 작용을 할 거다. 그럼 여러분 저기서 핵과 전자 간 인력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기억나요? 바로 이렇게 표현했죠.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R 제곱에 ZE E. 자, 저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여기 앞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2는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뭐라 나타내기도 하냐면 간단하게 K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는 4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이제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물리량이죠. 그거의 역수로 표현되는 게 원래 상수입니다. 근데 어차피 다 상수여서 그냥 K로 두기도 하는데 그냥 원래는 이 상수 묶음 표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뭐 쿨롱 인력이라고 하는 것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쿨롱이라는 사람이 실험적으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또 R은 뭐죠? R은 둘 사이에 전하량 둘 사이의 거리고요. 거기에 제곱으로 인력을 표현한다. 이런 제곱도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쿨롱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거예요. 제시한 거. 그리고 이따 ZE하고 E는 바로 두 전하량의 곱이죠. 그래서 핵전하량, 전자전하량. 저걸로 쿨롱 인력을 표현한다. 물리 시간에 배웠죠? 안 배웠네? 했죠. 이제 구심력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오, 그렇죠. 바로 R분의 mv 제곱이죠. 자, 그럼 정신 차리고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칠판에 쓰는 모든 내용을 외워야 돼요. 알겠죠? 이 순서를 외워야 돼.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야 돼. 자, 어쨌건 그래서 이게 쿨롱 인력이고 이게 구심력 표현이에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R 어떻게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약분 되겠구나.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오호 MEV 제곱이 4파이 입실론 제로 R 분의 ZE 제곱 저렇게 되겠다는 걸 우선 알 수 있죠. 맞나요?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사실 보호 모델의 완전 논란이에요. 보호 모델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보호 모델에게 노벨상을 준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그 유명한 희한한 표현을 씁니다. 전자의, 이 전자는 보통 생략하고 각 운동량의 양자화라는 단계입니다. 혹시 물리 시간에 각 운동량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각 운동량까지는 안 갔어요? 네. 오케이. 그럼 뭐 지금은 그냥 그 표현 정도만 알아둡시다. 저 각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정의한 다음에 어디다 써먹었는지는 나중에 물리 시간에 좀 더 배우도록 하시고요. 어쨌건 그 표현만 좀 생각을 하시면 요거. 우선 첫 번째 이제 알아둘 건 이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를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운동량에다가 곱하기 회전 반경, 회전 반지름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운동량을 표현합니다. 아니 잠깐만. 반대로 씁시다. 뭐 당장은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이게 내가 앞뒤로 바꿔 쓰는 건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냥 운동량. 자, 여러분 물리 시간에 운동량은 배웠죠? 운동량은 뭐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질량에다가 그 녀석의 속력을 곱한 거죠. 그 운동량에 제가 뱅글뱅글 돌고 있을 경우 저기에 있는 저런 등속 원운동을 할 경우 회전 반지름을 곱한 걸 각운동량이라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그 각운동량에 방향이 있어요. 즉 각운동량은 보통의 운동량처럼 크기와 방향을 다 가는 벡터 물리량인데 벡터라고 해서 방향까지 고려하면 약간 수학적으로 약간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크기만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크기는 뭐다? 회전 반지름에다가 운동량을 곱한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좀 엄밀하게는 지금의 원운동에서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각운동량 그 각운동량이 어떤 물리량의 자연수배만 나타날 수 있다. 자연수배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보어의 그 유명한 각운동량 양자화라는 현상입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자연수배라는 말이 사실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아까 앞에서 나왔죠. 뭐 할 때? 아까 자연수배 앞에 나왔었잖아요. 필기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광량자 에너지 할 때 빛하고 물질이 상호작용할 때 그 광량자 에너지의 자연수배만큼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자연수배랑 관계가 있는 말일까요? 없는 말일까요? 있는 말일까요? 없는 말일까요? 나중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완벽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보호 시절에는 그 명확한 관계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그 나중에 풀어놓고 보면 그게 같은 말로 연결되는구나가 나중에 나오게 돼야겠죠? 자, 어쨌건 이 자연수배를 아까 전문용어로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얘를 양자화라고 한다고 했죠?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영어 표현으로는 양자화를 영어로? 저 양자화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뭐 물리량이라고 쓰긴 했는데 뭐 꼭 이렇게 안 써도 되고 그냥 어떤 상수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기존의 실험 결과들 그게 잘 설명됩니다. 다만 보어는 그 이유를 몰라요. 즉 보어에게 왜 저럽니까? 라고 물으면 보어도 답을 못합니다. 그냥 저렇게 가정했더니 기존의 실험 결과가 잘 설명되더라가 다예요.
그러면 저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우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보호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유를 모르는 거 알겠어요? 이유는 모르는데 중요하니까 시험 나오겠죠. 이걸로 노벨상 받은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외워야지. 그럼 뭘 외워라? 이걸 외우란 얘기입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저게 지금까지 얘기한 보호의 가군동량 양자화를 표현해주는 수식입니다. 알겠죠? 우선 써주시고요. 말씀드릴게요. 문제 쓰고 있죠? 이건 다 썼어요? 이건 졸린 거 아니에요? 괜찮아. 졸리진 않네. 피곤하긴 해.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MVR이 NH바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면, M은 뭐였죠? 질량. V는? 그럼 사실은 요만큼이 아까 얘기했던 뭐란 얘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요 R. 이게 뭐냐면 회전 반지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표현을 쓸 수도 있냐면, 요 앞에다가 어떤 표현을 쓸 수도 있냐면, L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L. L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요 가군동량의 크기를 보통 L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뭐 L 써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떤 쓰면 저렇게 L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죠? 그래서 가군동량을 저렇게 L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수식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꼭꼭. 알겠죠? 이때 아까 현춘이가 물었던 요 표현, 이상한 꼬부랑 표시가 있는데 이게 뭐냐? 얘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아까 H가 뭐였죠? H. 여기에 있는, 이거 지웠네. 플랑크 상수였죠? 플랑크 상수. 값이 대략 어느 정도였죠? 6.6. 값이 대략 어느 정도였냐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인데, 여기를 2파이로 나눈 만큼을 H바라고 표현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차피 이것도 상수고 상수인데 그냥 두지 왜 이러냐? 왜냐하면 이 상수 표기가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나와서 물리학자들이 또 이걸 또 주셔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건데, 그걸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N 이 값이 뭐가 된다고요? 뭐가 자연수. 자연수는 뭐부터? 1, 2, 3. 그래서 저 보호의 원자 모델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군동량은 저 n이 1, 2, 3, 4의 자연수로만 허용된 상황, 그런 가군동량만 무조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보호의 가정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됩니다. 그래서 저 과정이 보호의 그 노벨상 아이디어예요. 저 하나로 이제 노벨상 받은 거야. 그죠? 저걸로. 됐습니까? 됐죠? 그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V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2 파이 R 그 다음에 M2분의 NH
자,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각운동량 양자어로부터 저렇게 그 접선 속력 V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내가 지금 써드리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써드리는 모든 과정을 외우라고 했죠. 왜 외우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굉장히 헷갈릴 거기 때문이에요. 뭐가 헷갈려?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어떤 결과를 어디 놓고 저기 놓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이걸 저기 넣었다가 여기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 써드리는 이 논리 구조를 외워야지만이 그 혼란스러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꼭 외워야 돼. 자, 그럼 그 다음 뭐 하느냐? 그 다음 이렇게 해줍니다. 4. 전자 궤도 반지름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쿨롱 인력이 90력이 된다고 했을 때의 결과가 요거였죠. 요거. 보이죠? 요거. 그리고 플랑크 양자가설의 최종 결과가 이거였죠. 그러면 딱 보아하니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여기 쏙 넣을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제일 쏙 넣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바로 me 곱하기 2파이 r me 제곱 오버 nh 이게 제곱 4파이 입실론 제로 r 분의 ze 제곱. M이는 왜 제곱이? 우와, 큰일 날 뻔했네요. 고마워요, 민채. 그렇네. 어떤 게요? M이.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자, 요까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그대로 그냥 치환해 넣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 그 공통된 요소가 많다는 걸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얘를 오르륵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해주면 더하기는 없지. 곱하기 나누기를 잘 해주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R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요렇게 n제곱 입실론 제로 h제곱 z 파이 2 제곱 me. 자, 저 결론에 도달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할만해요. 그냥 곱하기 나누기만 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도 반지름 R이 있고 여기도 반지름 R이 있는데 제곱이 있으니까 약분해서 오로록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은 좀 많은데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됐죠? 문제 나와서요. 네, 역시 예, 고마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자, 파이가 뭐예요? 파이가 뭐예요? 그 3.14, 그 원주율 그거 얘기하는 거죠. E는 전자 전하량 제곱, me는 전자 질량이죠. 그리고 h는 무슨 상수? 플랑크 상수.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물리량이라고 했죠. 근데 어차피 이게 다 그냥 뭐겠어요? 그냥 이게 다 어차피 이게 뭐겠어요? 그냥 상수일 거 아니에요. 전자 전하량도 알려져 있고 전자 질량도 알려져 있고 플랑크 상수 진공률 다 알려져 있는 숫자라고요. 그럼 기존에 알려져 있는 숫자를 여기다 쇽쇽쇽쇽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쇽쇽쇽쇽 넣어서 얘를 간단히 A0 요렇게 표기를 합니다. 저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됐나요? 됐나요? 이때 Z는 뭐였죠? Z는 뭐였어? Z는 원자 번호요. 자, Z가 원자 번호라 했는데, 자, 만약에 수소면 Z가 뭐란 얘기예요? 힐륨이면, 리튬은, 알겠죠? 그렇게 정해지는 원자 번호입니다. 자, 이때 요 A0를 실제로 계산합니다. 여기 있는 상수들을 쪽쪽쪽 놓고.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이걸 다 해볼 필요는 없는데 이미 물리학자들이 해놓은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가 뭐로 계산이 되냐면 요거로 계산이 됩니다. 52.9 피코미터. 놀랍게도 여기 있는 상수들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미터 단위의 물리량이 나와요. 자, 피코의 뜻은 뭐죠? 피코의 뜻은? 10의 마이너스 얘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 12승을 뜻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뜻하는 어떤 접두사 피코라고 해요. 그래서 52.9 피코미터라고 하는데 이 52.9 피코미터를 이게 굉장히 유명한 상수라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어 반지름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끊어서 가야 되나? 아시겠죠? 자, 그럼 적읍시다. A0 상수죠. Z는 원자 번호죠. 그래서 뭐 원자 번호는 저기 원자마다 정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건 상수고. 근데 이 n이 어디 있던 거죠? 사실 여기 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이 이 조건을 그대로 만족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전자 궤도 반경 역시 뭐하다? 양자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관습적으로 여기다가 아래다가 n이라는 아래 첨자를 관습적으로 표기해 줍니다. 이 n이라고 표기하는 이 관습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양자화의 관습적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 수학 시간에 수열 배웠어요? 수열?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웠어요? 그 수열식 표기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일종의 무슨 수열이야? 뭐야? 등비 무슨 수열이지 이거는 그냥? 아닌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요? 아닌데? 제곱은 그냥 등차 아니, 등비 아니에요? 뭐야? 그냥 수열, 알겠죠? 그냥 수열. 그래서 수열식 표현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n이라고 안에 첨자를 관습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양자화가 나타날 경우 그 양자화를 나타내주는 그 지수, 그러니까 영어 표현 인덱스라고 하는데 저런 자연수를 저렇게 아래 첨자로 표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정 전체를 외우라고 했죠. 이 과정 전체를 외우라고 했는데 실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식이에요.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제곱.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야. 야, 괜찮아요? 잘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 이겁니다.
2, 3, 4 했죠.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A 5. 그 다음에 해볼 건 뭐냐면 바로 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다가 뭘 더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하는 거죠. 자, 그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다. 요겁니다. 자, 이 K는 운동 에너지일 거고요. 이 P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에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표현돼요? 전자 운동 에너지 어떻게 표현돼요? 이런 다 알고 있잖아. 2분의 1 mv 제곱. 맞아? 2분의 mv 제곱 이거 me겠지 뭐. mev 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 쿨롱 위치 에너지 어떻게 표현됩니까? 뭐 이렇게 밑에다 씁시다. 칸이 좀 모자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위치 에너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기서 아까 쿨롱 인력이 나타났으니까 쿨롱 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겠죠? 쿨롱 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상수를 이렇게 두기로 했죠. 그리고 거리의 몇 승입니까? 1승. 에너지는 1승이죠. 그리고 둘의 전하량 곱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에너지는 여기가 1승이라는 거. 보이세요? 저렇게.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만큼 이게 어디냐면 여기 있죠? 내가 아까 되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했죠? 앞에 있는 걸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써드린 이 논리 순서가 보호 모델에 도달하는 가장 최단 경로 이론이에요. 최단 경로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칠판에 써드린 이 순서를 꼭 기억해요. 알겠죠? 맨 처음에 뭐부터 계산했어요? 맨 처음에 인력이 90력이다 했죠. 두 번째는 가운동량 양자화 했었고요. 세 번째가 궤도 반경 계산했고요. 마지막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건데 이 논리 구조를 따르면 헷갈리지 않고 가장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어쨌거나 mv 제곱이 여기 있죠. 요거 얘를 그대로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ze 제곱. 저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곱해서 뭐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니까 표현이 저렇게 바뀐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 계산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뭐 나오겠어요? 바로 마이너스 8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ze 제곱. 맞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이 다 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 하겠어요?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뭐 해볼까요?
바로 봐. 얘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다시. 알겠죠? 그럼 쟤를 저기다가 놓고 다시 오르륵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마이너스 2, 4승 m2 z의 제곱 오버 8 입실론 제로 제곱 플랑크 상수 제곱 n 제곱. 저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 요거 또 다 뭡니까? 어차피 얘도 다 상수겠죠. 전자 전하량, 전자 질량, 진공의 유전율, 플랑크 상수 다 상수 다 상수거든요. 요거 다 상수 묶음이에요. 묶음이에요. 이제 쟤를 관습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HCR Z제곱 오버 N제곱. 이렇게 또 다른 상수 묶음으로 표현합니다. 어차피 다 상수인데 그냥 하나의 상수로 두지 왜 저렇게 또 상수를 쪼개느냐. 그럼 이게 다시 플랑크 상수고 C는 뭐겠어요? C는 우리 오늘 한 것 중에서 C라는 상수가 있었거든요. 광속이에요. 광속. 빛의 속력. 그래서 플랑크 상수의 광속을 다시 도입해서 이만큼을 R이라는 상수로 묶은 거예요. 그렇죠? 치환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다른 수식 전개를 할 때 좀 더 편해져요. 다른 수식 쓸 때 조금 예쁘게 표현이 돼서 관습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된 이 수식이 전자의 무슨 에너지라고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도 아니고 운동 에너지도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야. 명심하네, 명심. 그리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이 앞에 부호가 뭐가 붙어 있어?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됐습니까? 됐죠? 이때 마찬가지로 또 n은 뭡니까? n 뭐야? 자연수죠? 자연수니까 뭐가 가능한 거야? 1, 그 다음에 2, 3. 알겠죠? 저런 식의 숫자들이 가능하다. 내가 이걸 자꾸 쓰는 이유가 자 어디서 썼냐면 각운동량 양자화할 때 썼던 걸 궤도 반지름 쓸 때도 구해놨고 이런 식으로 그 보시다시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계속 쓰고 있죠. 이걸 왜 자꾸 쓰냐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답안지에 쓸 때 이거 빼먹으면 다 감점하더라고요. 이걸 쓰면 꼭 이걸 써야지 감점을 안 당합니다. 이렇게 n이 쓰여져 있으면 반드시 옆에 이걸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걸 안 써주면 바로 감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무조건 감점시키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도 n이 도입되면 항상 옆에 써야 돼. n이 도입되면 항상 이렇게 옆에 써야 돼. 아시겠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자 지우기 전에 내 아까 이거 뭐 하라고 했었죠? 이거 외우라고 했죠?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외우는 거. 지금 내가 칠판에 써드린 거 싸그리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때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지울게요.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지울게요.
에이. 힙합맨 다 썼어요? 왜 안 쓰는 거예요? 저요. 왜 안 쓰는 거예요? 어? 어차피 어. 이때까지 학원 몇 년 다니면서 어. 적어도 단 한 번도 그걸 다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다시 보라고 적으라는 게 아니죠. 예, 차라리 정리 시간에 한 번 더 보는 게 나아요. 그럼 머릿속에 안 남아요. 절대 안 남아요. 정말이에요. 자기가 나보다 공부 잘할 자신이 있으면은 안 써도 되는데 손 운동하면서 써야 머리 들어오지 않죠.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에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말미잘. 당신이 말미잘 얘기를 안 들었구나. 운동부가 너 머리 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저못 들은 거 같은데. 뭐라고요? 저못 들은 거 같은데. 선생님이 저 누구야? 저 도인이한테 얘기 들으세요. 지금 말해주세요. 싫어요. 자, 보자. 그래서 힙합맨 계속 써야 돼요. 써야 돼, 알겠죠? 안 쓰면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계속 써야 돼요. 두 번 다시 안 볼지언정 계속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역학적 에너지 표현 결국 요건데 요 놈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표현을 내가 왜 쓰느냐? 시험에 나와서 그래요. 시험 나와서.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전자전화량, 전자질량, 진공의 유전율, 플랑크 상수 다 알려진 값이거든요. 실제로 다 쇽쇽쇽쇽 넣고 계산기 톡톡톡 두드리면 뭐 나오겠죠. 그 나오는 값이 뭐냐면 우선 이겁니다. 이만큼이 실제로 계산을 하면 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면 2.18.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의 에너지 단위로 등장합니다. 2.18 곱하기 10의 18승, 2.18 18승 줄의 에너지 단위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HCR 자리에 이 숫자가 나와 있는 채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겁니다. 전자 한 개를 원 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를 그걸 원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얼마죠? 정답. 얼마입니까? 크기만.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얼마입니까? 앞에 다 했잖아요. 6.25 곱하기 10의 분도 6.25가 있었는데. 그건 625고요. 마이너스 18. 욕하지 말고요. 그냥 18. 또 하네. 18? 저게 힙합 정신이에요. 알겠죠? 18. 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는 거. 네. 그게 힙합 정신이에요. 사실은. 때로는 아주 중요한 성격이죠. 자,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했으니까 한 번 하면 다 외워야지. 여러분 이런 자세로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가 얼마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 한 개가 요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원 볼트 곱한 값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1.6 곱하기 10의 19승에 1 곱하면 똑같이 숫자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EV.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쿨롱에다가 볼트를 곱한 걸 뭐라고? q. 뭐? 4Q요? Q는 씨바. 이건 아니지 이 새끼들아. Q는 씨바. 아 이건 단위잖아. 이 사람들. 쌤 추천할게요. Q는 씨바 맞잖아. 뭐라고요? 쿨롱에다가 볼트 곱하면 뭐해? 잠시만요 쌤. 물리 시간 다 배우는 건데 여러분 이 상태로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 생각할 시간 주세요. 이거 생각이 아니고 외우기 있어야지. 안 외우면 끝이지 이건 뭐. 바로 봐. 줄이요. 줄.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 안 나요? 전기 에너지 물리 시간에 전기 에너지 E는 QV 배웠을걸요? 네? 아 맞아요. E는 QV를 배웠을걸요? 씨바 제곱. 그래서 만약에 전기 에너지가 E는 마치 전기장 수시 같으니까 뭐 W라고 쓰죠. 원 줄에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원 쿨롱에다가 원 볼트를 가속하는 게 원줄이라고요.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아, 물리 시간에 배운 게 심한 말이에요? 받았어. 영원히 받으세요. 그런 상처는. 어휴, 알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물리지 어?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1.6 곱하기 10원의 19승 줄에다가 원 볼트를 곱한 이 줄을 이걸 원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 일렉트론 볼트라고요. 알겠어요? 버거. 암기. 알겠습니까? 저게 원 일렉트론 볼트라고요. 이건 좀 놀라운데. 알겠죠? 그러면 이때 당연히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퍼 일렉트론 볼트는 값이 뭐겠어요? 쏘리.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러면 원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은 값이 뭐겠어요? 1. 1이겠죠? 네. 같은 거니까요. 됐나요? 네. 됐죠? 그럼 이때 자, 이 위 지워도 되겠어요? 이 위 지운다. 저 이번에는 안 썼어요. 빨리 쓰세요, 힙하면. 저 힙하면 진짜 은근히 말 안 듣네. 자, 빨리 쓰세요. 다 썼어요? 했어요? 자, 빨리 쓰세요. 다 썼어요? 힙하면 썼어, 안 썼어요? 저 막 이상하게 낙서하는 거 아니에요? 쓰기 싫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도현아 썼어요, 쟤? 저거 어떻게 알아요? 쭉 봤잖아요. 아니 안 보여요. 선생님도 안 보이잖아요. 저도 안 보여요. 에이. 서프라이즈. 자,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위에 줍니다. 그럼 이때 여기다가 곱하기 1 하는 거예요. 그 곱하기 1 자리에다가 원 일렉트론 볼트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만큼은 1이잖아요. 이만큼 1이니까 곱하기 1 하나 안 하나 등호는 성립하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그 유명한 숫자 13.6 일렉트론 볼트가 나와요. 그래서 저 13.6 일렉트론 볼트는
수능화학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못하는 이거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애들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애들도 다 하는 걸 여러분 지금 버벅대는 거예요. 어? 일반고 무시. 무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과연 과학고를 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일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과연 과학고 가는 학생들 맞냐고요. 경각심을 가지세요. 알겠죠? 아까 내가 숙제 드렸죠? 네. 이번 주말에 퀴즈 거기서 똑같이 낼 거야. 알겠죠? 똑같이 낼 거야. 알겠죠? 퀴즈는 알려주지 않는 걸로 합시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있는 걸로 그냥 그대로 뽑아서 그대로 낼 거야. 알겠죠? 알려주지 않는 걸로. 여하튼 여기 있는 숙제 다 푸셔야 돼. 알겠죠? 이번 주말에 퀴즈는 여기서 그대로 낼 거예요. 그대로. 이주영 선배제. 설마 퀴즈 때 도망가는 그런 상황 없겠지? 싹 다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싹 다 풀어야 돼요. 오 답지가 아주 잘 됐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건 알아두세요. 원 일렉트론 볼트의 정의가 뭐라고요? 1.6 곱하기 10의 19 송출.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학에서 기본 물질량은 1몰 기준이죠. 맞나요? 보통 물리학은 1kg이 기본 질량인데 화학에서는 킬로그램이나 그램보다는 뭐를 더 많이 써요? 뭐를 더 많이 쓰죠?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다 분야마다의 관습일 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봐봐. 2.18 곱하기 10의 18성 줄이라고 하면 사실 이건 큰 물리량이에요, 작은 물리량이에요? 이것만 놓고 보면 너무 작잖아요. 그럼 사실 너무 큰 숫자나 너무 작은 숫자는 사실 사람에게 현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걸 보통의 학문에서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숫자나 너무 작은 숫자는 이 비교를 하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를 어떻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숫자로 많이 변환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그게 뭐 1몰 기준. 그럼 여러분 1몰을 뜻하는 그 유명한 개수 무슨 수? 아보가드로 수.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HCr이라는 요놈에 보통 뭐가 곱해지기도 하냐면 NA가 많이 곱해져요. NA가 뭐예요? 아보가드로 수. 자, 아까 이놈이 요거라고 했죠?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그 다음 NA가 뭐예요? 아보가드로 수인데 아보가드로 수는 값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했죠? 네. 단위는? 모래예요. 몰 역수. 알겠습니까? 몰 역수. Yeah. 그리고 여기다가 편의상 킬로를 곱해주고 10의 마이너스 3승 1000으로 한번 나눠줘요. 알겠죠? 킬로의 뜻이 뭐죠? 1000이죠. 다시 1000으로 나누면 같은 거잖아요. 왜? 단위 체계를 킬로줄로 표현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1312 킬로줄 퍼 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3.6 일렉트론 볼트만큼 1312 킬로줄 퍼 몰이 수능화학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수능에는 이 표현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수능에 뭐가 나오냐면 Z의 N제곱의 A0. 이게 뭐예요? 궤도반지름이었죠? 이 궤도반지름도 수능에 억수로 나옵니다. 그렇죠? 다만 수능엔 뭐가 안 나온다? 유도 과정은 안 나와요. 알겠죠? 수능에서는 그냥 여러분 외워 달달달 외워 다 하겠어요? 그리고 외워 다 외워. 대신 뭔 안 해?
유도는 안 해. 알겠어요? 유도는 안 해. 근데 영재고 과학고에서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 유도 과정 시험 굉장히 잘 나오니까 유도 과정과 그 결과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HCl 요 자리에다가 이거를 표현하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아싸리 1몰 기준으로 1312kJ/몰을 이 안에 써 넣기도 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수소 원자에서 수소의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뭐? 왜? 1학기 그 범위가 어디예요? 지금 이거 통합과학에 나와요. 네? 통합과학에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화학 전 어떤 단어 나와요? 기체.